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죠. 자,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수님, 유중현님, 김선생님, 곰툼님, 최수아님, 원태호님, 돈나무 어빠님, 레오코코님, 박윤범님, 마정란님.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돈나무 어빠님 어서 오시고요. 한사발님, 행복 만땅님, 해바라기님, 돈나무 오빠님, 녹방 항상 신청했고요. 네. 드림앤 해피님, 란티스님, 홍이엄마님, 노만님, 김용수님, 긍정의 힘님, 행복한 부자님, 1톤짜리 황금님, 하얀 우유님, 빨강망토님도 어서오시고요. 별콩부자님, 반갑습니다. 김정현님, 서남수님, 부자오빠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들꽃님, 대제이비제이님, 존중님, 어서오시고요. 행복한 공간님, 인간연수님, 사연있는 비둘기님, 반갑습니다. 동작꽃님, 그리고 지호님, 조아맘님, 유중현님, 김혜자님, 반갑습니다. 김영길님, 서이아님, 그리고 형수기님, 귀요미, 자영, 서강자님.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자영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네, 계속 늘어나는 거 좋아요. 네. 강옥수님, 사회정의님, 타레가님, 피해브님, 박순희님, 태워머니님, 덩크쇼님, 도채원님, 프로님, 반갑습니다. 김수경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 오세요. 특강 신청하신 분들,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88TV는요, 여기 88TV에 들어가시면, 요것만 설명 잠깐 드릴게요. 88TV에 들어가시면, 녹화방송이라고 있어요. 88TV의 녹화방송. 여기에서 유료방송을 클릭하세요. 왜냐면 특강은 유료방송이니까, 유료방송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투사를 누르면 제 방송만 쭉 나옵니다. 제 방송만 쭉 나오는데 제 방송이 이제 1강 이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방송 보기 누르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강 결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저게 안 되겠지 아마. 그래서 지금은 1개월, 2개월 요거밖에 지금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9만원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방송 편성표는요, 특강 시간표가 이제 유료 방송 시간표랑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어제 저녁에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네, 유료 방송 진행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네, 수요일과 금요일 특강은 낮에 하죠. 네, 낮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방송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 네, 일요일날 8시, 화요일날 9시,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제가 방송을 할 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네, 문자 받고 계시죠? 네,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은 이제 추세 전환과 선긋기, 저점 설정법, 여기 아주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네, 급등주 매매법, 그 다음에 후보주. 뭐 아무튼 뭐 강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퀄리티는 항상 좋게, 네, 최상으로다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객센터도 이제 그거를 해주시는 그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전화는 해보세요. 해보시고 매도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네. 차트를 보면서 매도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법 목요일날 강의에 네 매도하는 방법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매수에 대한 접근, 종목에 대한 접근, 이 종목을 사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사고 났을 때 수익이 많이 나면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매도부터 공부하고 매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거꾸로 공부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일주일 안에 엑기스를 다 녹여가지고 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별님 어서 오시고요. 청순 가련 여우님이 뭘 좀 아시는구만. 네. 존잘. 네. 경롱 때문에 지금 존잘 된 거 아니야 혹시? 네. 반가워요. 네. 현일꿈님, 빨강루시님, 계룡산 산신령님,
어서도 오세요. 네. 오늘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냥 별로였어요. 그죠? 네. 별로 그냥 거시기 했거든요. 그냥 별로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잖아요.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모양새가 좀 애매했죠. 보통은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주가가 떠요. 네, 뭔가 좋은 기운이 있었어.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주가가 떴어. 그러면 뭔가 막 으쌰으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디 모임을 갔어. 모임. 네, 그래가지고 야 막 그냥 여기서 놀자 막 그러면서 막 뭐 이거 먹을 것도 갖고 와 막 애들이 막 업이 된 거야. 놀러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뭐 돼지고기도 구워라, 소고기도 구워라. 아, 소고기는 아닌가? 뭐 어쨌든 뭐 고기를 구워라. 뭐 너는 뭘 해라. 막 그냥 막 떠 있는데 어떤 놈이 그냥 세상 다 산 얼굴로 그냥 에휴 그거 해서 뭐 하겠노. 에휴 그냥 뭐 이렇게 이런 데까지 와서 술 먹냐. 술 먹으려면 집에서 그냥 집구석에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데까지 멀리 와가지고 술을 먹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초를 치는 거야. 막 그냥 네 그거 해서 뭐 하겠냐. 아유 뭐 그런 거 뭐 달라고 하냐. 뭐 이렇게 초를 치는 애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다운되죠. 똑같은 거예요. 주가가 일단은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떴어. 떴어. 그랬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 매수하고자 하는 놈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일단 뜨긴 떴는데 야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아침에 주가가 막 떴어. 근데 에휴 또 내려가요. 박살 날 거야. 뭐 이거 5% 올라가고 나중에 20% 빠질 건데 뭐 이거 주식에 뭐 희망 걸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완전 다운되겠지. 그게 지금 오늘의 상황이에요. 네, 주가는 일단 분위기 좋게 떴는데 받아주는 놈이 없어. 매수를 해주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오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떠서 시작했을 때 수급을 딱 살펴보라고 했죠. 딱 보니까 이 새끼들 매수 안 하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얘네들이 지금 뭔가 몸을 좀 사리는구나. 만약에 네 똑같은 옷이에요? 이거 독립문 진짜? 네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난 독립문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독립문 옷을 잘 사서 입는데 똑같은 옷이구만. 네, 우리 계룡사님하고 좋아요. 뭔가 통했어. 자주 입도록 하겠습니다. 반팔인데 맞아요? 반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대형주 뭐 인터넷 8,000원 주고 샀다고? 진짜? 에이, 그 옷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8,000원짜리는 아닙니다. 네, 독립문이요. PAT. 옛날에 그 독립문 있었잖아요. PAT. 독립문 모르시나요? 네. 이게 그렇게 8,000원까지 떨어졌다고? 이거 코뿔소 그림 있는 거. 네. 그럼 골치 아픈데 이거. 네. 지금 어디서 팔아요? 나한테 링크 좀. 네, 하나 더 살까? 그래요? 이씨. 1년밖에 안 됐는데 입은지? 1년 만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요? 피곤하네. 알았어요. 네. 갑자기 가격에서 기분이 확 상했어.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손해본 것 같아요. 나는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네. 8,000원이든 800원이든 네. 8,000원이든 800원. 이건 좀 됐어요. 몇 년 됐어. 네. 몇 년 됐는데 그래도 8,000원이면 너무 가격 떨어진 거 아니야? 땡처리 아니요? 너무 아이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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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지금 기분이 나빠지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볼 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단 들어와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뭔가 시장에 대한 반등을 끌어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요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대형주, 그죠? 네, 대형주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매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주가 조금 밀릴 수 있겠구나. 시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괜찮아. 네. 주식도 마찬가지야. 제가 항상 최고가로 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주식, 네, 제가 뭐 월급 종목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사시고 나서 주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가 높은 가격에 사잖아요. 내가 다 그런 거야. 다 여러분들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옷도 내가 일부러 비싸게 사는 거예요. 8,000원짜리라고 8만원 주고 사는 건데. 네, 비싸게 사는 거야, 비싸게. 나 10배씩 주고 사. 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네. 이제 그 얘기 그만해. 이제, 아이씨, 뭐, 방송하기 싫잖아. 자, 어쨌든, 네,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이, 또는 기관의 수급이 오늘 아침부터 매도를 쳐내리고 있다라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오늘처럼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수하면 안 되니까. 기다려야죠. 그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오늘 물론 오후에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침에는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분위기가. 거래소하고는 좀 달랐죠? 네. 거래소하고 좀 다르게. 네. 옷 얘기 그만해. 벗을까? 띠리리. 이렇게. 네. 아침에는 코스피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요 정도까지 서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대형주만 조져보겠다 이거죠. 대형주만 조져보겠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중소형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즉, 그러니까 시장을 떨어뜨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간 종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계좌를 살펴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플러스 나는 것도 있었고요. 오늘 뭐 좀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주산업 이런 거 상한가 가죠. 사료주들이 또 돌아서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사료주가 또 급등하고 있다. 테마주가 순환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대주산업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식품주들 뭐 오늘 사조 동아원인가? 네, 동아 사도 동아원도 상한가. 이게 식품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시 또 올라가요. 얘들은 거의 다 죽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지라 같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한가. 이게 곡물 가격의 인상을 통해 가지고 사료, 식품, 그 다음에 뭐 비료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네들 말고도 뭐가 또 올라갔죠? 남해화학, 조비, 네. 그 다음에 경농이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살짝 미친 줄 알았죠? 네, 돌았나? 뭐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거죠. 네, 인도 밀 수출 금지는 어저께 나온 얘기였는데 오늘 갑자기 좀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요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끌고 갔고 오늘 그 에코바이오, 네, 에코바이오가 이걸 금요일날 샀잖아요. 금요일날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좀 삐리삐리 했었거든요. 네, 삐리삐리 좀 했었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좀 삐리삐리 했는데 갑자기 막판 돼가지고 으이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늘 그래요. 네, 주식이라는 게 뭐야? 이게 뭔가 자세만 좀 갖춰놓으면 이 포지션들 잘 기억하라고 그러죠. 네, 이 자세만 좀 잘 갖춰놓게 되면 주가가 갑자기 좀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리고 뭐 그게 더 많이 치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얘도 비료잖아요. 친환경 비료. 여기 오늘 뉴스에 떴어요. 네, 친환경 비료 해가지고 어디 갔니? 여기. 네, 국내 유일의 바이오황 친환경 비료 기대감. 이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네, 이전부터 계속 이 비료와 관련된 부분이 이 종목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있네요. 발전소 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황을 비료, 농약, 생활용품 원료 등으로 가공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에코잖아, 에코. 네. 지난번에 뭐 에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비료 관련해서 종목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같이 있는 거죠. 네. 금요일날 문자 보내드렸는데 안 샀죠? 네, 안 사도 괜찮아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아무튼 네.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게 뭐냐면 테마주죠. 이게 내일도 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어. 왜냐면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잔량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뭐냐면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즉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갔다가 또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패턴은 뭐냐면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포트를 설명드렸지만, 네, 중소형주, 네, 종목 진단은 안 되죠. 네, 나 오늘 매도 안 했는데, 네, 그럼 뭐 대충 참고해 보세요. 네. 기존에 있는 종목, 대형주 또 얘기해 드리는 거야. 이거 계속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신규 종목, 뉴,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때는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느냐. 자, 지금 테마가 돌아다니면서 순환하고 있죠. 여기 지금 대형주를 사놓고 있는데 대형주를 더 살까요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놨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힘을 못 쓰죠. 왜?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왜 매수가 안 들어와요? 뭐 살만한 그런 게 없는 거야. 환율도 높은 데다가, 지금 지금 꼭 사야 돼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줘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좀 와줘야 되는데, 그죠? 뭔가 얘네 좀 들어와서 뭔가 신호를 좀 해주고, 막 뭔가 좀 올려주고, 뭔가 북적북적 해줘야 되는데, 연명하고 이게 안 올라가는겨. 매수가 들어올 만한 조건이 없어요. 지금 해외 주식 상황은 계속 떨어진다 그래. 뭐 경기 침체는 사실 오지 않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이거 벌벌벌 지르게 떨고 있어. 뭐 코가 너무 크니까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벌벌벌 지르게 떨고 있어. 지금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내리는데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또 더 내리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많죠.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뭐 게임주 이런 거, 네.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팔아먹기 위한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를 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입장이 살짝 애매해요. 지금 뭐 걔네들 그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그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서 시총 상위에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시총 상위에 떡하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대형주 매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해도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겠지만 계속 팔아먹고 있죠. 계속 팔아먹고 있어요. 왜냐면 그 자리가 원래 얘네 자리가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은 환율도 높지, 뭐 경기도 별로 안 좋다 그러지, 막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안 해주는 거죠. 매수를 안 해주면 대형주는 못 올라가요. 대형주를 누가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십시일반 해가지고 야 다 모여가지고 대형주를 올려봅시다. 다 모이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절대 안 모입니다. 네. 절대 안 모여. 친구들 동창회 한다고 열어봐요. 이번 연도에 네, 동창회 하자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다 돌려봐요.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30명인데 30명 다 오는 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오면은 한 6, 7명? 네. 맨날 그또 지들끼리 네 아는 애들끼리 처음에 옛날에 뭐 아이러브 스쿨이야? 뭐 그거 처음에 무슨 뭐 친구 찾기인가 뭐 그거 뭐 프로그램 있을 때 그럴 때는 한번 모이면 막 20명 30명씩 모이고 뭐 옛날에 누구였냐 어쨌냐 그러면서 막 그랬지. 요즘에는 동창회 한다 그러면 누가 모입니까? 학교 막 졸업한 지 이제 1년 됐어 막 그런 애들은 좀 모일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창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모이면 10명 모이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히 뭐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몰라도요. 네. 이게 뭐 그냥 얼굴 보자 반가워 친구야 이러면서 이게 뭐 10명 네. 10명도 안 올 걸. 그 중에서도 한 2-3명 정도는 지들끼리 원래부터 친한 애들이야. 계속 평생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나와서 한 2-3명 채워주는 거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동창회도 안 모이는데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커뮤니티에다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삼성전자를 공격합시다. 대형주를 공격합시다. 매수야!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봐. 그러면 일단 네가 가서 주가 올려놔봐.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인들이 모일 수가 없는 단계지. 옛날에 뭐 동학개미 이런 것들이야 뭐 공매도도 없고 뭐 일단은 바닥에서부터 뭐 그냥 개인들이 밀어 올리는 어떤 힘 뭐 그런 거 좀 재미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막 갖다 올리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물려있는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올라가려면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오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올릴 수 없으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옮겨줘야 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제일 괘씸한 게 기관이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관이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국민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지들이 뭐 잘 해가지고 수익이 막 많이 나고 막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손실 보고 막 단타 치고 막 그러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뭐 주가 방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 나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열받는단 말이지. 근데 뭐 돈은 이번에 또 나오대. 네. 얼마를 낼 건지 뭐 소득 금액을 적으라고. 그래서 내가 50조요 그랬어. 네. 작년에 얼마 보셨어요? 50조. 어차피 국민연금은 상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50만 원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적어 내셔야 돼요. 네. 네 마음대로 해라 씨. 막 그러면서. 네, 이번에 안 내면 다 왔죠. 작년에 얼마 보셨습니까? 그 써내라고. 네.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어. 네, 씨. 그리고, 네. 아, 그 손실 엄청 보고 있는데, 그 열받잖아요. 차라리 그런 돈으로 지수를 좀 방어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해줘요, 안 해줘. 물론 이제 뭐 내가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다 욕할 수는 없죠. 그럼 네가 해볼래? 그러면 내가 하면은 좀 잘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물론 자금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도 해야 되고, 리스크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네. 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기관도 지금은 그냥 넉넉고 있죠. 네,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거야. 주가 올라오면 살란다. 네, 주가 올라오면 살란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 니네가 올리면 살게. 원래는 기관이 받아서 올려주면 그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니네가 올리면 살게. 얘네들은 주가 올라오면 살란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 뭐 개인들이 보고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손실이 엄청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못 올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대형주가 못 가요. 대형주가 못 가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중소형주만 빠딱빠딱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라고 치는 애들은 뭐겠어요? 오늘 상한가 간 애들, 상승세 보인 애들 전부 다 중소형주예요. 네, 얘네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테마가 있거나 특별한 재료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뭐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정책주가 된다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할 것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네. 테마를 가지고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올라간 거를 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만약에 테마주인데 많이 올라갔다 좀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다시 살만한 위치가 온 것 같아? 그럼 또 사도 돼. 또 사도 돼요. 네. 왜냐면 테마는 어차피 계속 순환을 할 테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대형주 쪽으로 막 몰려 들어간다.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찬밥 신세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대형주에 눈길도 안 주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중소형주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거든. 무조건. 네. 그렇다면 테마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료주나 또는 네.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정책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골고루 있으리라 생각해요. 대형주, 중소형주. 옛날 거, 네, 구중소형, 신중소형 이렇게 돼 있겠죠. 네, 왜냐면 대형주는 뭐라고 했어요? 보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된다고 그랬죠. 네, 진짜 뭐 개떡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는 가장 개떡에 이제 최고봉으로 올라온 게 누구야? 저기 NC소프트하고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넷마블 뭐 이런 애들이지. 넷마블은 오늘은 또 어떻게 됐어요? 오늘 떨어졌니? 오늘 좀 올랐네. 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네, 시총이 큰데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최고봉에 올라온 거지. 최고봉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대형주들 말고 그냥 뭐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다든지 뭐 하이닉스를 갖고 있었다든지 뭐 그러면 괜찮지. 네. 위메이드 이런 거는 네, 사실은 대형주가 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근본이 2조짜리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 몇천억짜리인데 이거는 중소형주라 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잘났다고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형주 치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뭐 보면은 아주 답답하죠. 뭐 답답하고 뭐 CDN 이런 거, 네, CDN 이런 거, 이거 뭐 2조짜리 됐으니까 이제는 뭐 큰 거라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뭐 이런 거, 네, 보시면 그냥 네, 야 얘네가 이 시총 상위에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네, 이런 생각, 네, 들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피곤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멀쩡한 것도 있잖아요. 대형주, 뭐 현대차 이런 거, 네. 현대차 이런 거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대차 뭐 이런 거, 뭐 괜찮아. 뭐 기아 이런 거 괜찮아요. 네. 뭐 KB금융, 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뭐 문제 있겠어.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답답할 뿐이지 뭐 수익이 잘 안 나온다 이 뿐이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이게 걱정스럽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이상한 것들 있잖아. 진짜 이상한 거. 시총 상위에 있긴 있는데 네,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들. 정말 답답한 애들. 이런 애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걸러드렸죠. 네. 그 걸러드린 것들만 제거해도 여러분들이 포트가 상당히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당연히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잘 못 가. 근데 대형주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도 같이 매수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중소형주도 같이 매수해야 된다고. 중소형주 쪽에서 뭐 정책주가 됐든 뭐 재료주가 됐든 뭐가 됐든 사놓고 나면 뭐 옛날에 사놓은 종목도 같이 올라가고 최근에 사놓은 종목도 올라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자 지금 대형주가 잘 못 가는 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그냥 정체되어 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상승 네. 그러면 내가 사실은 시가총액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완빵이야. 그렇지만 내 포트폴리오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비중 5%밖에 안 되겠지. 네. 근데 뭐 저거 뭐야? 오늘 뭐 대주산업이 비중이 5%야. 그럼 삼성전자는 그냥 0.5% 빠졌는데 맞나요? 오늘 0.3% 빠졌는데 대주산업은 상한가야. 그럼 계좌는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리지 말고 포트폴리오 내에 들어갈 때는 일정한 비중으로 잘 담아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형주가 못 갈 때는 중소형주가 계좌를 올려줄 것이고 중소형주가 쉬어갈 때는 대형주가 주가를 띄워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됐을 때 팔아먹으면 돼. 네, 뭐 30%든 40%든 수익 내고 팔고 현금화 시켰다가 또 다른 거 기회가 오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회전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 물렸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 올라가서 수익이 났어. 화천기계 이런 거요. 네. 여러분들이 화천기계 이거 얘기하면서 아 손실나서 이제 황천기계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요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냥 올라가면 팔아먹으면 돼 그냥. 네. 왜 수익이잖아요. 마이너스 30% 40%짜리가 플러스 30% 40%가 됐어. 그러면 팔아먹으면 되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셔야지 돼요. 근데 종목의 상승은 정말 웃기는 게요. 이 길고 긴 기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주 그냥 자빠져가지고 아주 개판을 치고 있었다가 그냥 잠깐 사이죠. 한 달 사이에 그냥 쭉 치고 올라가 버린 거야. 손실 다 끝내버리고 수익으로 그냥 그만큼 더 올라가 버렸어. 마이너스 30%가 플러스 30%가 나와버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이란 게 항상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대에서 우리가 쫄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 변동이 계속 나오고 안 올라가. 아우 걱정스럽고 막 보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팔아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뭐 안메이드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처럼 네. 근데 이런 데서 사버렸다 이거야. 네. 이런 데서 사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사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내가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주가 떨어지는 게 어디냐? 자, 요런데 여기서 요런 데서 샀어. 요런 데서 샀어. 저점이라 생각해서 샀는데 이만큼 떨어졌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여기서 사서 이렇게 물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개겨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뭐 이 시장이 같이 떨어져서 내려간 부분이겠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다 떨어진 종목들은요 시장이 뭐 내리건 올리건 크게 영향받지 않고요 지갈 길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더 내려가야 될 때가 없거든. 그렇다고 올라가야 될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바닥을 잡아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유리한 재료가 나오면 팡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세력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자 이제는 좀 팔아야 되겠다. 이제는 좀 뛰어 올려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작업을 슬슬 하겠죠. 그래가지고 뭐 NFT니 뭐 메타버스니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가를 10배씩 뛰어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주식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밑에서 사서 물리는 것들은 밑에서 사서 물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사서 물려 있으면 응? 같이 물린 거예요. 같이. 너도 나도 쟤도 걔도 외국인 제임스 토마스도 기관에 있는 뭐 김 부장이나 뭐 이 팀장도 다 같이 물린 거예요. 세력도 다 물린 거예요. 그 뭐 최 슈퍼개미 최는 안 되겠지. 유 슈퍼개미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네,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 다 물린 거야.
그럼 이 대주주다든지 뭐 전부 그냥 돈 좀 있는 놈들이 여기다 사가지고 다 물렸어. 지금 수익도 안 나고 손실인 상태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손절하시고 다 빠져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주주들이 굉장히 열이 받았어. 세력이고 뭐 나발이고 다 열을 받았어. 열이 받아가지고 아씨 짜증나 막 야야 주식 팔을래. 다 팔아버려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야. 네. 이미 주가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까지도 지분을 다 팔겠다 나서버리게 되면 누가 이거를 지탱해 주겠어요? 그냥 뒤지는겨. 네. 근데 뒤지기 싫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네. 병진이 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손실 싫으면 가만히 자빠져 기다려. 네.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수익이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팔고 싶을 거예요. 물려있는 거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금을 회전시켜야 되고 다른 데도 투자하고 싶기도 하고 뭐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팔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 만약에요. 위메이드를 요런 데서 막 사가지고 엄청 쳐 물렸어. 네. 바닥에 사가지고 막 물려있어. 지금 막 마이너스 10% 20% 막 계속 나와있어. 막 짜증나 막 화나. 근데 얘네들이 짜증나고 화난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주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냥 한번 일괄매도 쳐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얘네들은 금액이 1000억 단위, 2000억 단위 막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몇백억 단위 이렇게 굴러 들어가는데 그걸 한꺼번에 팔아버려봐. 시장이 난리가 나겠죠. 주가가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팔고 싶은데 팔지도 못해. 근데 얘네들이 안심하고 팔 수 있는 것은 언제요? 아주 좋을 때.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좋을 때. 왜냐면 이때는 내가 암만 내다 팔아도 그냥 다 고맙습니다 하고 밑에서 그냥 받아가는 거야. 그냥 막.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냥 물량 좀 제발 좀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뭐 세력이 갖다 팔든 막 그냥 얼마를 갖다 팔든 다 받아먹는 거야. 왜?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럼 위에서 계속 팔아먹기 좋은 거죠. 그럼 싹 팔아먹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만 있죠? 정신 차려보면 옆에 같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김갑순씨, 누구, 이말자씨, 뭐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거지. 네.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고점에서는요, 여러분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밖에 남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여기서 주식이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 개인들은 여기서 바글바글해. 그럼 떨어질 때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뭐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어디가 저점인지도 몰라. 이제는 세력이 여기서 한번 나가는데 다시 들어올까? 허이구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겠지. 최근에 외국인들은 왜 들어와요? 반대 매매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외국인의 매수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 공매도에 대한 환매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저 주가 떨어질 때 외국인 매수 들어오네요. 환매야. 공매도 환매. 그동안 공매도 쳐가지고 떨어뜨린 거에 대한 환매가 들어오면 환매도 매수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코가 깨지고 뭐 입이 깨지고 뭐 그냥 그게 뭐 쌍코피 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근데 저기서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바닥에 사는 건 괜찮아요. SCD도 뭐 저거였던가요? SCD도 이름이 되게 익숙한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간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올라간 게 없어서.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지? 네. 유튜브 강의 무료 주식 배우기 보신 분들은 이게 냄비요, 냄비. 네. 냄비인데 바닥이 좀 평평하니 이게 전골 냄비 같이 생겼죠. 전골 냄비 이제 밑에서 불을 이렇게 지피는겨. 지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뜨겁잖아요. 그 냄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흘러내리니까 여기도 막아줘야 되겠죠. 어디까지 막아준다고요? 첫 번째 손잡이가 있는 양수 냄비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거야. 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국자가 될 건지 안 걸 거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국자가 돼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10배씩 먹는 거야.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야 되겠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한 몇 달 내렸어. 내가 샀는데 막 이거 꼭대기 샀어. 근데 이게 내렸어. 아무 괜찮아. 네. 내가 사실 이거 꼭대기 살 일도 없겠지만 내가 밑에서 샀는데 물렸어. 네. 이런 데서 샀는데 물렸어.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물렸어. 아, 괜찮아. 그런 것들은요. 뭐 이런 데서 샀는데 물렸어. 아, 괜찮아요. 10%면 어떻고 20%면 어떻고 괜찮아요. 근데 손실 난 거 가지고 막 그냥 마음 졸이고서 막 그냥 밤새도록 그냥 손가락 꼽아가지고 얼마가 손실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주판을 튕기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때 평상시에도 이제 점잖하고 와 그랬던 사람들도 당황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막 조급하게 생기거든. 또는 막 이렇게 막 저거 뭐야 탐욕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요 사람이 변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그냥 조급해지고 뭐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네 주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에코바이오 급등했는데 팔아야 되나요? 네 오늘 올라갔는데 왜 팔아? 그죠? 더 봐야지. 아직 멀었잖아. 딱 보면 생각 안 들어. 아직 멀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뭐 냅둬 그냥 이때도 안 팔았는데 뭐 그냥 냅둬 그냥 놔두면 되죠. 그 졸갑증이 생기는겨. 뭐 어떻게든 뭐 이게 빨리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수익이 한 10% 나왔어. 이걸 빨리 어떻게든 현금화 시켜가지고 뭔가 또 다른 데도 들어가고 막 그러고 싶은 거죠. 그 뭐 조금 내려가면 10% 올라갔다 한 2, 3% 내려가면 또 여기서 막 그냥 막 네 일어나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도를 할 때는요 밑에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튀어오를 때는 그냥 냅둬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매도를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꼭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들 이런 건 매도가 아니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단기에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을 만나서 뭐 지지선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좀 떨어진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매도를 쳐도 상관없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하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은 매도의 기준은 어디서 잡을 것이냐. 첫 번째 원래 이제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첫 번째 어깨.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머리.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어깨.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어깨 말고 요걸 보고 정고점 넘어가는 거 보고 신고가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정고점 넘지 못할 때 팔아먹는 거. 이게 헤드앤숄더야. 네. 이게 헤드앤숄더인데 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매도를 쳐야지. 근데 보통은 여기서 매도를 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 머리 안 보고 그냥 팔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팔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파는 모습이 꼭 나쁘진 않아. 왜냐면 내가 팔고 나서 이만큼 더 올라갔어. 어차피 나는 여기 대가리에서 못 팔아요. 여기서 안 판 사람이 여기서 팔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판다고. 그러면 이 자리나 그게 그거요. 그럼 내가 손해본 건 뭐예요? 이 기간이죠. 네. 내가 여기서 팔 수 있으면은 더 갖고 가도 괜찮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안 팔았는데 여기서 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번 봉우리에서 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깨에서 팔아도 괜찮아. 아,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싶었을 때 그냥 파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은 어떻게 해요? 주가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을 때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를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도는요, 그냥 내가 수익이 일단 나야 돼. 네. 손실에서 매도를 하는 입장은요, 내가 단타를 쳤을 경우야. 단타 쳤을 경우에. 내가 고점이 막 이렇게 올라간 종목인데 오늘 이게 어제 상한가 나왔어. 그래서 상따라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딱 들어갔어. 근데 막 여기서 막 변동성이 막 보인단 말이지. 네. 변동성이 막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쫄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쭉 빠져버리면 이제 작살나는 거니까 이렇게 단타로 들어가실 때는 손절 매도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5%에서 무조건 팔겠다라든지 마이너스 10%에서 무조건 팔겠다라든지 이게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점에서 변동성이 한번 나타나면 마이너스 5% 10% 왔다리 갔다리 금방 하거든요. 그럼 다 손절이야. 그래서 단타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손절 매도를 안 하고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을 가만 안 놔도 그냥 막 밑에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네. 갑자기 마이너스 10% 갔다가 플러스 10% 갔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손절 매도를 정해놓고 갔다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골 때리는 거지. 맞아. 그것도 있네요. 부자 오빠님. 네.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 파는 사람들이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네. 여기 오면은요, 와, 고점보다 싸네! 그러면서 더 사. 그 지난번에 우리 리먼 사태 때도요, 여기 보시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네. 2007년도 이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린 데가 어디였냐면 여기. 이게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거든요.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3,000장의 헤드앤숄더가 나온 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린 자리가 여기였어요. 왜냐면 싸다고.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냥 주구장창 막 무지막지하게 사버립니다. 엄청 싸다고. 지금 이건 추세가 변한 걸 알아야 돼요. 네. 추세가 변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는 경계심을 무조건 가져야 되겠지. 왜? 변화가 생겼잖아요.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이평선을 모아가지고 꺾어지기 시작했잖아. 이거는 조심했어야 되죠. 이럴 때는 철저하게 뭘로 들어가면 방어주 위주. 근데 방어주 위주도 사실은 보통 이럴 때 방어주 위주예요. 근데 리먼 사태가 나올 줄은 우리가 몰랐지. 이런 미친 폭락장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 네, 이런 장이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야. 근데 이런 장에서는 방어주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보통 이렇게 추세가 바뀔 때는요. 아,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감주들은 다 갖다 팔아버리고요.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면서 어떻게 가요? 포트폴리오 축소하면서 방어주 위주로 들어가셔야죠. 주식을 아예 놓으시면 안 돼요. 현금 들고 있으면은 여기서 계속 입질이 와요. 안 살 거야? 아, 이래도 안 살 거야? 막 입질이 와. 왜 안 사? 그러면서 덥석 사지. 왜냐면 이럴 때도 뭐 상한가 나오고 막 그런 것도 많거든. 근데 이런 자리들은 조심해야 돼.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뭔가 큰 것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쯤 우리가 잡아가시면 되느냐? 바닥을 잡아놓고 이평선이 돌아설 때 이런 것도 이제 특강 들으셨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가 돌아설 때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아설 때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 좋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 얘기들 하죠.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누가 설명 못하냐? 네. 지나간 차트 가지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나간 차트 가지고 설명을 꼭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매수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었다고? 이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게 현대차예요. NC소프트. 둘 다 5만원이었어요. 그때는 NC소프트가 조금 더 쌌나? 현대차가 조금 더 쌌나? 네.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거. 여기 다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낚시. 네. 낚시 바늘이란 이 얘기입니다. 요게 5만원 조금 안 됐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뭐 얼마 안 했어. 2009년도에 보면 지금이야 뭐 100만원 넘어가고 막 그랬겠지만은 2009년도 보시면은 그때 매수할 때가 여기였거든. 여기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위치요. 요 자리 요게 4만 얼마였던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매수할 때가 5만 원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하고 그때 현대차하고 가격이 똑같았어요. 기아차는 이때 6,000원인가? 네. 6,000원인가 그랬지, 기아차가? 지금은 기아죠, 기아. 네. 그때 전 3월 정도에 샀거든요. 2월, 3월 막 그때 사가지고 가격이 5만원 전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바닥을 확인하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아도 여기 언저리라서 요 6,000원대 가장 요건 6,000원대였어요. 현대하고 기아가 6,000원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 뒤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도 보면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이게 다 신호탄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총이 큰 건 아니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총이 굉장히 낮았어요. 2009년도 막 이럴 때 뭐 지수 800포인트 가고 있고 그런데 뭐 얼마나 뭐 시총이 컸겠습니까? 지금 3000포인트 가까이 가 있으니까 뭐 지금 코스피 시총이 2천억이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2천조. 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죠? 2천조. 네. 그런 상황이지. 뭐 지금 그렇게 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시총이 계속 커지는데 그 시총이 커지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대형주가 해주는 거예요. 1등이었던 놈이 덩치가 더 커질 거고요. 여기 새로운 신흥 강자가 또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에서
이렇게 1등부터 10등까지 있었던 애였어. 근데 이 학교는 1등부터 10등까지는 무조건 인서울 대학교를 간대. 그냥 나 혼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질러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해외에 뭐 이렇게 무슨 하버드, 네, 해외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진대. 뭐 나도 하버드로 갈 수 있는 거야.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가 있으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대형주가 일단은 시장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형주를 가지고서 뭘 하셔야 되냐면 단타를 치지 말아야 된다고. 삼성전자로 단타 치지 말고 단타를 치지 말아야 돼. 단타를 치지 말아야 돼. 꼭 단타를 친단 말이지. 희한하게도 삼성전자로 단타를 치고 있어요. 지금 아유 난 단타 치는 거 아닌데요. 단타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고점에 사서 물렸어요? 계속 사잖아. 단타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사. 주가가 올라갔으면 팔아먹을 거잖아. 그게 단타요. 그게 단타라고요. 요거 조금 사가지고 이거 뭐 기술적 반등 노린다고 해서 여기 뭐 한 10% 수익 나면 홀랑 팔아먹는 게 그게 단타라고요. 그게 단타예요, 단타. 이 대형주로 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는 그냥 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막 그러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 이 흐름에서만 조금 피해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사주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아직 살 자리는 아니겠지만 자 이것도 어쨌든 계속 이렇게 300조 뭐 이렇게 뭐 400조도 안 되는 자리에서 계속 굴러다닐 거요? 아니겠잖아요. 400조, 500조, 뭐 700조, 1000조는 안 가겠습니까? 시장은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나면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 위치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2700, 2600 깨졌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2000포인트 넘었다고 박수 칠 때가 엊그제였어요. 네. 2000포인트 넘었다고 박수 칠 때가 엊그제였다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2000포인트는 꿈이런가 하노라. 네. 여기 2007년도 같은 때는 아시죠? 거래소에서 뭐 축포 터트렸어요. 2000포인트 넘었다고. 그거 보셨어요? 그때 뭐 이렇게 뭐죠? 이게 뻥 터트려갖고 뭐 꽃가루 막 날리는 거 있잖아. 그 2000포인트 넘었다고 뭐 경축 뭐 2000포인트 돌파 뭐 그 지랄 했다니까요. 그 떨어지고 나서 여기 회복하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2017년도에 살짝 올라갔다가 네. 또 기어 내려와가지고 2000포인트 언제부터 2000포인트가 우리가 당연해졌단 말이야. 언제부터 3000포인트가 우리 기준이 됐어요? 얼마 안 됐어? 그냥 작년이요, 작년. 네. 작년이라고. 그러니까 저 눈높이가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3000포인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시장은 3000포인트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건 떨어졌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 재작년 같은 때는 2000포인트대에서 완전히 그냥 비빌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뭐였어요? 위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제는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엊그저께 보니까 홈쇼핑에 보니까 막 유럽 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도 그냥 해외여행 상품도 엄청 팔더라고요. 여행 준비 벌써 하시는 분은 난리가 아니다. 벌써 매진되고 난리가 아니더만요. 여행들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죠? 여행들 많이 가실 거고 또 공항 북적북적 하겠죠. 놀러도 많이 가실 거고 이번에 올 여름에 성수기는 휴가 제대로 한번 가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갔다 오면 나는 가려고. 네. 성수기에는 여러분들하고 꼭 보면은 그 성수기에 저는 이제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 많은데 왜 그렇게 막 그 힘들게 거기 가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성수기에 가게 되더라고. 방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수기에 가게 되더라고. 애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워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성수기를 좀 벗어나서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여행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계속 개선될 거예요. 지금이야 뭐 실적이 안 좋네, 주가가 안 올라가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3분기 지나봐요. 2분기 실적 좋다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4분기 되면요. 실적 3분기가 더 좋아졌네.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가 지나가면 되거든요. 여기도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먼저 선반영했다 치고 지금은 주가 떨어진 이유가 뭐지? 금리 인상이요. 금리 인상. 유동성 공급의 중단. 네, 유동성 장세의 끝.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 요거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주가가 많이 빠질 이유가 없다 그랬죠? 주가가 많이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금리 인상은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를 논할 만큼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서 뭐 금리 올려가지고 우린 다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진짜 이거는 네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네 어디 가서 내 방송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 네 성초사 방송을 들었는데 진짜 나 성초 방송 자주 즐겨 듣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망할 것 같아.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아시겠죠?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야.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그것을 잡아주기 위한 금리 인상이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통화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왜 됐느냐. 너무 급하게 올렸다는 얘기죠. 너무 급하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걸 막 너무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 배탈이 나겠죠. 그죠? 여기 앞에 그냥 산의 진미가 막 차려져 있어. 그리고 내가 막 그냥 막 어겁지고 막 먹었어. 막. 그럼 배가 이만큼 남사만큼 나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뒤뚱대다가 네 배가 빵 터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배탈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 할 수도 있는 거죠. 맛 좋은 음식 좋다고 먹다가 근데 그걸 천천히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천천히 즐기면서 맛보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먹었으면 괜찮았을 거란 말이지. 뭐든지 급한 게 문제예요. 급하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천천히 올라갔으면 실적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상쇄시켜줘서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을 텐데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 했어요? 러시아. 그것 때문에 오늘 사료주도 올라간 거고 또 뭐 비료주도 올라가는 거고 농기계도 올라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다 해드렸죠. 네, 농기계는 왜 올라가는지 뭐 농사는 왜 올라가는지 네, 그다음에 걔네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뭐 하도 많이 얘기한 거니까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걔네들도 그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네 이 상황이 계속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합시다. 자, 4월에 파종을 우크라이나에서 끝내었어야 돼. 파종을요. 그래야지만이 올해 곡물이 공급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걸 못했죠. 그러면 곡물은 어떻게 돼요? 곡물은 뭐 2모작 3모작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올해는 망쳤다가 되는 거야. 망쳤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이런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렸어요.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파종을 해서 곡물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다시 파종을 하는 시기는 어차피 이번엔 망친 거고 이것을 다시 파종하는 시기는 내년도 4월이란 말이지. 그럼 내년 4월까지 전쟁이 계속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내년 4월 전에는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내년 4월까지 안 가고 그냥 올해 안에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올해까지도 아니고 올 여름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반기 안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일단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또 갈지도 모르지. 네, 이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 조만간 끝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가 조정이 나가봤자 얼만큼 있겠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조정을 이만큼 받았어. 네? 푸틴이 지지든 네. 뭐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그거는 이제 일단 끝나는 것만 하면 돼. 끝나는 것만 하면. 그 이만큼 조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만큼 남아있대요. 우리는 조정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좀 남아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씨,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 끝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여기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이 자리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위치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거. 그것을 내가 알아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테마주들이 순환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걔네들이 순환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 건 어떻게 될 것인지, 걔네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테마주가 올라갔어. 얘는 높은 위치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왔어. 좋은 위치야. 다시 올라갔어. 높은 위치야.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게 되겠죠. 내가 가진 정책주가 지금 안 올라가고 저기 처박혀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겠지.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은 좋은 위치.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계속 이대로 그냥 굳어져 가지고 끝나느냐 아니면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떨어지고 박살이 나더라도 다시 정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 늘 봐왔던 거 아닙니까? 문제는 시간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사람만 있어다오. 네, 사람만 있어다오. 미아리 곡의 노래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이 고개는 한마는. 네, 아무튼 그런 노래. 사람만 돌아, 사람만 있으라 이거. 사람만 있어. 그러면 돼. 네, 사람만 있어다오. 왜? 왜요?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난 잘 참고 있어. 나는 괜찮아. 손실이 많이 나도 안 팔고 있어. 나는 계속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지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빠진 것만큼 내 주식이 빠졌어. 그러면 돼. 왜?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장이 다시 올라서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또는 정고점 돌파하지 않고 상승 흐름을 보인다. 또는 횡보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방법은 있거든요. 일단은 시장만큼만 내가 빠져 있으면 돼요. 시장이 지금 몇 프로 빠졌다고 그랬어요? 고점 대비해서 27. 그러니까 약 30%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30% 정도.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 30% 안쪽이면 돼. 네?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 30% 안쪽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0% 계좌 이거 언제 복구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30% 안쪽에 있으면 이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이거는 다 플러스가 나버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허경영 같네. 네. 이것만 보면 다 된단 말이야. 다 돼버려 이거 아마. 네.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주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게 마이너스 30%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한 3년 해버렸어. 네? 3년 해버렸어. 내가 마이너스 30%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3년 동안 횡보를 해버렸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납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주가가 옆으로 눕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대형주 때문이거든. 주가가 떨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요? 대형주 때문이거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대형주 때문이거든. 그냥 단지 무슨 장이 아닐 뿐이다. 대형주 장이 아닐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형주를 사놓고 있어서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얘가 비중이 많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비중을 골고루. 그리고 비중이 많은 것들은 계속 잘라내서 뭐라고 했어요? 중소형주. 지금 돌아가는 쪽으로. 왜냐면 지금 시장에 어울리는 건 그런 거거든.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내 포트 내에서는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똑같은 비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좌가 좋아지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시장은 그대로야. 대형주가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얘도 뭐 손실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이미 다 빠진 상태에서 손실 크게 나지도 않아. 근데 툭 누가 튀어요? 중소형주들이. 왜? 대형주가 못 가니까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중소형주로. 그러면 내 계좌에 골고루 대형주 이만큼 중소형주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지만 얘는 튀었어. 계좌는 플러스. 주가는 횡보, 계좌는 플러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린 말씀은 뭐예요? 상승하는 장에서 수익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주가가 횡보할 때도 수익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포트폴리오의 전환만 잘해주면 돼. 내가 무엇을 살 것인지, 무엇을 안 가지고 하는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만 잘 채워놓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만 잘 체크해가지고 데스노트에다가 딱 적어서 그냥 갖다 던져버렸으면 계좌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걸? 오늘도 나는 계좌가 플러스 났다고 생각해요. 그죠? 오늘 계좌 플러스 났잖아. 오늘 계좌 플러스예요. 월급 종목 계좌들도 많이 올랐지. 괜찮아요. 물론 마이너스권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대비 많이 올랐을 거야. 어제 대비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조금씩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횡보가 나더라도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계좌가 안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시장 횡보하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죠. 네. 마이너스가 나면
내려가긴 하겠지만 네, 좀 덜 깨지면 되잖아. 대형주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계좌가 오늘 플러스 난단 말이에요. 이상했지만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거든요.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났어요. 근데 계좌가 플러스가 나요. 왜? 뭐 때문에? 뭐 생각대로라면 시장대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 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왜 플러스 났을까? 왜 그랬을까? 골고루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분산 투자와 비중이 나오는 겁니다. 분산 투자와 비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포트폴리오 구축해 놓게 되면 괜찮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사놓고 야 씨 돈이 없네? 저거 갖다 팔아. 이쪽으로 갖다 집어넣어. 야 저거 갖다 팔아. 이쪽으로 집어넣어. 저거 갖다 팔아. 이쪽으로 집어넣어.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한 놈만 등치가 이따만에 커졌는데 이게 마이너스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하나도 없어. 어쩌다가 몰빵이 됐는데 마이너스지? 어쩌다가 몰빵 마이너스가 된겨?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좋아도 마이너스, 떨어져도 마이너스, 횡보해도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한 종목이 그냥 목숨 거는 거야.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 줄 알고 세워라 내어라 하겠죠. 특히 이게 대형주였더라면 네, 뭐 한 2년 3년 조정 받아버린다. 근데 다른 애들은 막 튀어 올라갔죠. 그럼 나는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고 올라가지는 않고 다른 애들만 올라가고 장이 올라가도 그냥 안 올라가고 막 계속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팔아먹어. 그럼 거기가 또 저점이지. 그러면 사람은 미치고 파작 뛰는 거예요. 지금 코인 같은 경우가 그렇게도 많이 했지. 코인은 정모 장소들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코인 정모 장소. 뭐 비트코인은 서강대교.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테라 코인은 무슨 뭐 잠실대교. 뭐 이렇게 다 있대더만. 네. 그 다리 밑에서 다들 정모를, 다리 위인지 밑인지 모르겠지만. 코인 정모 장소가 한강에 있는 다리들 이름이에요. 다. 무슨 코인은 어느 다리, 무슨 코인은 어느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그 어떤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시장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투자할 때 보면은 약간의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변동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해드렸죠.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란 말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뭘로 만들어? 증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팔아먹는 게 그 종이가 바로 주식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가치를 증권, 이 주식이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가상코인,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없잖아. 이번에 저기 뭐지? 테란가 걔네들은 그 달러에다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맘대로 하다가 그냥 작살나버린 거지만, 네. 가치를 뭔가 부여해야지 뭔가 있는 거지.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와, 이거 내가 만든 코인이야. 살래? 그게 뭔데? 내가 만든 코인.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냥 내가 만든 코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주식은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이 한 주가 한 주만큼의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증서란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증서는 뭐가 되겠어요? 가치를 반영한다.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업의 뭐 어떤 실적이든 아니면 기업의 어떤 자산이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주식 한 주라는 거예요.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이란 이야기. 네. 이게 주식이란 이야기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땅값은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100조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200조든 300조든 가 있을 수 있겠지? 네. 땅값이 공장 가격, 네, 땅 가격.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이 지금 10,000원인데 10년 후에도 10,000원일까? 그때는 15,000원이든 20,000원이 돼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실적도 올라가, 자산 가치도 올라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요. 기업 가치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그럼 이건 엄청난 저평가밖에 안 되는 거거든. 기업 가치를 따라가려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게 무엇 때문에요? 인플레이션. 여기서 답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부동산을 하셔도 괜찮은 이유는 뭐 어디에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왜? 상품이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화폐가 아니잖아.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튜브 서버가 지금 살짝 애매하니까요. 혹시라도 멈추면 그냥 대충 알아서 들으세요. 네, 녹화는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빨간불 들어왔다, 파란불 들어왔다, 막 지금 난리를 또 치고 있어요. 유튜브 서버가 가끔씩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립을 먼저 해보세요. 나 주식을 왜 하는 거지? 아, 수익 나면 좋고, 뭐, 아니면은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 뭐 재테크 할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야. 주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꼭. 내가 주식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막 한 재산이 한 50조쯤 있어가지고요. 강남에 빌딩이 한 10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 펑펑 그냥 맨날 그냥 매일 1억 원씩 갖다가 펑펑 써대도 그냥 돈이 계속 통장에 오히려 줄지 않고 계속 쌓여. 이러면은 여러분들 주식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주식 하실 필요가 없어. 뭐 달라고 주식합니까?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네, 안 해도 돼. 뭐 달라고 주식합니까? 그냥 뭐 펑펑 놀고 먹어도 내가 일을 안 해도 계속 돈이 생기는데 뭐 달라고 주식을 하냐고. 그럴 필요 없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네, 그냥 나는 맨날 방바닥 뒹굴뒹굴 하는데도 그냥 맨날 그냥 놀고 먹을 돈들이 막 생겨. 막 마음대로 막 써도 그냥 막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다녀도, 네, 넘칠 만큼 돈이 생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상황은 아니야. 경제적으로 아직 자유적인 독립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물론 비슷하게 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자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나 나은 자산의 상황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월급을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판에 들어갔겠지. 월급 가지고 답이 없어. 그러니까 코인판에 들어가겠지. 뭔가 이걸 재산에 불릴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어. 도박을 하는 이유도 그렇죠. 돈을 왕창 따는 거. 물론 재미도 있겠지만 돈을 왕창 딴다는 거. 그거 1억 천금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 지금보다 더 왜? 돈을 많이 따면 뭐가 좋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올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욕심 없이 살려면 이제 지리산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네, 나무 통나무집에서 뭐 반딧불 잡아가지고 등 키고 이제 샘물 퍼다가 먹고 그러시면 되긴 되지. 그럼 뭐 자연과 함께 사셔도 되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 세상은 정말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솔직히 얘기해서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자. 그렇지만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미국도 뭐 하와이 가서 니가 가라 하와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 누워갖고 좀 즐기고 싶기도 하고 남태평양 가가지고 네, 서핑도 좀 하고 싶고 네 뭐 유럽 가서 한 바퀴 돌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좋은 거 보고 싶기도 하고 좋은 옷 입고 싶기도 하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 네 그거 다 행복이지 뭐 나의 행복. 네. 뭐 물론 기준은 다르겠죠. 나는 그냥 네 우리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냥 삼시세끼 네 뭐 죽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그러더라도 같이만 있으면 행복하다. 뭐 그것도 행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 불편하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애가 돌아왔어. 엄마 수학여행 간대. 100만 원이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간다네. 500만 원이래. 주고 싶잖아. 그지? 근데 500만 원이 없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애가 수학여행 간대. 반 애들 다 간대. 근데 아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거 불편한 거야. 네? 불편한 거라고. 우리 애가 좀 키가 작아. 얘가 고기를 못 먹여서 그런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재테크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낫게. 아, 물론 그냥 그런 거 안 가도 나는 엄마랑 있으면 행복해. 그래. 하지만 마음은 찢어질 거 아니야.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 필요해?
저는 그래서 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하고 토이저러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토이저러스에 갔더니 그 당시에 뭐 무슨 그 카봇이냐 또봇이냐 보면 이게 3단 합체 뭐 5개가 로봇 5개가 합체되는 대딱 큰 게 로봇 하나 있었어요. 이게 12만 원짜리였어. 12만 원짜리인데 나하고 아들하고 이제 딱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딱 보고 멈춘 거예요. 아빠 저거 뭐야 막 하면서 뭐 저거 갖고 싶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웅성웅성. 그래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비싸다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마디 해줬잖아요. 야 들고 와. 우리 아이가 어릴 때였는데 우리 아이보다 몸통보다 더 컸어요. 그걸 들고 자랑스럽게 딱딱 걸어오는. 비싸지. 비싸. 근데 나는 이걸 하면서 그래. 뭐 저거 산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굶어 죽을 거 아니고 나한테 큰 타격 오는 거 아니야. 너 갖다 써. 갖고 싶어? 가져가. 제가 터닝맨 카드도 1편부터 끝편까지 다 모았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많았지. 네, 우리 동네, 제 그 반경 한 10km, 한 20km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닝맨 카드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네. 돈이 없으면 못하거든? 돈이 있어야 돼요. 불편합니다. 못 사는 건 아니야.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만, 불편합니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주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신있게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지금 부동산도 제법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주식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죠?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레고는 어때요? 레고는 미쳤어. 레고는 감히 이거 뭐 범접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비싸. 이게 뭐 용 하나 만들고 나면은 한 15만 원, 20만 원 훅 깨져 버려. 근데 다른 용이 또 나오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구나. 레고는 진짜 네 그거는 답이 안 나와요. 다행히 우리 아들이 레고를 몇 번 하더니 재미없다고 안 해가지고 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무조건 하셔야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할수록 투자를 해라. 내가 돈이 없다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뭔 투자입니까?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거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여유가 있어. 그래서 주식을 할 때 편안합니다. 사서 그냥 냅둬. 알았어. 그냥 냅둬. 언제 올라오겠지 뭐. 괜찮아. 그거 아니더라도 뭐 돈 들어올 때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마인드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거 아니 뭐 떨어지면 뭐 언젠가 올라가겠지. 뭐 왜? 주식의 생리는 알고 있거든. 어떻게든 올라간다는 거. 내가 안 팔고 있으면 어떻게든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 당장 급한 게 아니란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놔두니까 올라가. 그러니까 돈을 벌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다가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 아니면 안 돼. 여기다 전 재산 다 갖다 집어넣었어. 뭔가 신문 전화를 빨리 하고 싶어. 나도 여유 있게 막 부자로 막 그냥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싶고 막 그게 휘파람도 불고 막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 조급한 마음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지?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 그냥 놔둬 그냥. 언젠간 가겠지 뭐 집을 뭐 지금 네가 안 가면 어쩔 건데 뭐 씨. 그리고 딴 일 하다 보면 지가 올라가 있어. 또 많이 올랐네. 팔아 쓰겠다. 그럼 팔아가지고 또 딴 거 사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또 배당도 많이 들어왔네. 그럼 배당도 받아먹고. 근데 막 그냥 막 조급하신 분들이나 빚내서 하시는 분들은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도 나가지. 뭐 당장 뭐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도 있지.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조금이라도요. 네. 아무리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가세요. 지금은 굉장히 작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눈땡이도 요만해요. 요만한 거 눈땡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굴 굴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스노우볼이죠. 스노우볼. 나중에는 한 바퀴만 굴러도 옛날 요
눈땡이만큼 보다도 곱하기 한 1000배는 된단 말이지. 이게 여기까지 커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몇 바퀴 떼굴떼굴 굴러야지 저만큼 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년 한 사이에 뭔가 대단한 부자가 될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로또로 1년 동안 2년 동안 사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주식한테 바란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지금 코인에서 애들이 다 망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순식간에 돈 벌겠다. 순식간에 벼락부자를 꿈꾸고 갔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 주식에 대한 접근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주식을 할 때는 좋은 주식을 사서 잘 기다려주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왜 살아있네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망하지 않을 기업이야? 어차피 올라갈 거야? 괜찮아. 나중에 올라갈 때쯤 난 돈 더 살게. 얼마나 좋은 투자예요. 그냥 딴 일 보세요. 네. 왜 지가 뭐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뭐. 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네. 간단한 건데 그걸 못해. 왜? 계속 쳐다보고 있고 저것에 대한 졸갑증이 생기면서 다르게 뭘 하려고 그래요? 저거를 해먹고 싶은 거지.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거. 지금 요건 답답하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뭐 20%요? 네, 마이너스 20%. 답답하니까 요걸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다른 쪽에 막 지금 테마주만 올라가는 거 그쪽에 가가지고 또 수익 내고 싶고 막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산이 점점 줄어요.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지만 자꾸 줄어. 처음에는 아닌 것 같겠지만 이게 반토막 이렇게 나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게 없어. 결국에는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깎아먹을 때는 50%밖에 안 까먹지만 올라갈 때는 100%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시죠? 만원짜리가 5천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50%지만 얘가 다시 만원이 되려면 100%를 올려야 돼요. 올라가는 게 무지하게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그렇게 깨지게 된다면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방지를 무조건 하셔야지 돼요. 테마주가 순환하고 있어요. 대형주가 못 가고 있어요. 또는 뭐 시장이 잘 못 가고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시장이 움직이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정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1, 2년 안에 또는 3, 4년 안에 또 만나. 적어도 10년 안에 한 두 번 정도는 더 만날 겁니다. 이런 조정들이. 뭐 6개월, 7개월씩 가는 조정들, 1년씩 가는 조정들을 10년 안에는 두세 번도 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벌벌 떨면서 그냥 포기해버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장 좋을 때 다시 들어온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지금 주가가 이만큼 떨어져서 무서워가지고 떠난 사람이 바닥에서 다시 들어올 일은 만무하고요. 언제 올 거야? 위에 올라갔을 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뭐야? 다시 죽음으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야. 여기서 홀라당 타가지고 그냥 재가 돼서 사라졌는데 다시 환생해가지고 똑같은 시를 또 반복하는 거지. 이번에는 악어 소굴로 들어가 볼까? 네.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해집니다.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네. 그냥 바늘로 찌르든 아니면 뭐 젓가락 이런 거 연필떼기 깽을그서 막 참든가. 네. 아니면 뭐라도 해서 참아야지. 네. 뭐라도 참아야지. 그냥 누구누구가 돈 벌었다더라 이 생각만 가지고서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박살나가지고 손실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헤매고 있어.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뭐 벌써 꼬인 거야. 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만 돈이 많아서 불행하지도 않아요. 돈이 많아야지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축적을 해야 되고 최대한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장이 조정을 받을 때가 돈을 벌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아니 지금 많이 물렸는데 뭔 소리예요? 물린 건 물린 거고 장이 집까지 내려가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라가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장을 만났으면 어떡할 거야? 덥석 물어야 되겠지. 이제는 장이 좀 올라가네요? 괜찮네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퀀텀 점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 아직도 살아있었냐? 그래, 일로와. 어이구, 그냥, 아직도 살아있었으면 내가 그냥 잘 보듬어 줘야지, 뭐.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도망친 사람들한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망쳐 나간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시장이 많이 올라온 다음에 다시 꼭대기에 들어오게 돼요. 차라리 조정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지만 이걸 버티고 넘어가세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럴 때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승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좋잖아.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상승의 초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 여기서 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걱정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여기서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 여기서 생각할 건, 여기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들은 어디서 걱정해야 돼요? 요런 데서 이미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만 나오면 나는 살 거야. 그때 저하고 같이 매매하신 분들 아시죠?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려 했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월급 종목을 한 달씩 밀어가면서 이번 달에는 안 삽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잖아요. 그때 현대차 레버리지 다 이때 산 거예요. 현대차도 여기서 사고 레버리지도 여기서 사고 뭐 그때 자동차 부품주 뭐 변기 민감주 뭐 삼성전자 뭐 기타 등등 네 하이닉스 기타 등등 다 여기 그때는 유료 방송도 안 했어. 아시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 위기에서 아우 그냥 뒤졌네. 그리고 떠났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무슨 생각해요? 아유 그때 그렇게 살걸. 아니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럴 걸은 껄무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껄무새가 뭔지 알죠? 이럴 걸 저럴 걸 살 걸 팔 걸 하지 말 걸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네. 그 껄무새. 계속 앵무새처럼 네. 이럴 걸 저럴 걸 반복하는 사람을 껄무새라고 그래요. 네. 껄무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미리 떨어지고 있을 때. 자,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올라오는 장을 나는 대비하겠어. 그때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취직을 하셔야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속이 쓰려. 네. 속이 쓰려요. 아무거나 막 사도 오르는데 아무거나 막 사는 사람이 없어. 네. 아무거나 사는 사람이 없어. 왜? 여기서 쫄아버렸거든. 또 여기서 도망쳐버렸거든요. 손절을 많이 해버렸거든. 다 털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디서 들어와요? 이런 데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엉뚱하게도. 지금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승을 할 때의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지만이 상승장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도망을 쳐버렸어. LIC 모르겠다 이씨. 이제 안 할란다 이씨. 나중에 올라가면 다시 보지 뭐. 그때 샀어야 했어라는 생각을 그때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럼 바닥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바닥은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네.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아, 이게 바닥이구나 라는 느낌을 알게, 요즘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생각되면 바닥을 이미 통과한 게요. 네. 요즘 왜 이렇게 좋아요? 요즘에 계좌가 왜 이렇게 올라와요? 아우, 너무 신나요. 그럼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통과한 거예요. 이미 상승 넘어간 거야.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시장은 아직 바닥이라고 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돼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지는 않아요. 올라오지도 않고 있지만 그냥 횡보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씩 두 개씩 튄단 말이에요. 네. 하나씩 두 개씩 튀어 올라가. 그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바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들을 한 번 더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것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회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 조정 추세 이후에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온다. 이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승 추세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몸으로 겪고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러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락장만 봤기 때문에 당연히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난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하락만 봤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게 주식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뭔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돈 뭐 한 5천만 원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 해놨는데 갑자기 한 2천만 원 돼 있고 막 그러면은 막 정신 한가도 없지. 보도 듣도 못하고,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어디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맨날 그냥 점심에 김치찌개 못 먹고 컵라면 먹어가면서 뭐 김밥 먹어가면서 돈 모았던 그 돈이 그냥 갑자기 뭐 순식간에 그냥 뭐 누군지도 모르는 놈한테 그냥 날아가 버렸어.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요. 그거 내가 알아요. 그렇게 힘들 거라는 알아요. 힘들지만 여러분들 버티세요. 올라갈 때 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돈 지금 가져가는 것 같죠? 안 그래. 주식이 수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가격은 변화가 있지만 수량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 하나하나당 가치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다 보답을 다시 돌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그랜저 넣었더니 아반떼가 됐어. 나중에는 벤츠로 나오겠지. 이거라도 타시겠습니까? 네. 아반떼를 고생하셨죠? 네. 벤츠라도 좀 타시겠습니까? 네. 약수하지만 이거라도 좀 타십시오.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요즘에 가격 많이 올랐대? 2억 좀 하대? 옛날에는 이거 1억 초반대 아니었어요?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 오, 요즘에는 차값도 무시무시해. 우리나라 차들도 하긴 뭐 가격이 비싸더라. 네. 여러분들, 어쨌든, 주식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다름이겠지만, 지금은 뭐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냥 잘 버티세요. 그냥 잘 살아남으시고, 시장에 계속 참여하세요. 시장에서 뒤떨어지면 안 돼요.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냥 뭐 이렇게 뭐 동아줄 썩은 동아줄에 이렇게 붙잡고 계속 매달려 있으세요. 너 아니면 안 돼. 바지가랑이라고 붙잡고 늘어지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장에서 떨어진 콩고목을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벤츠도 할인해줘요 요즘에? 벤츠는 원래 할인 안 해주지 않아요? 벤츠는 할인 안 해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할인해주는구나. 쌀 때도 많이 사세요. 주식으로다가 돈 버셔가지고 벤츠 요즘 할인하면 뭐 1, 2억이요. 껌깍이고만 막 그냥 대충 사가지고 아무나 저 동네 마트 갈 때 타고 막 그러면 되지 뭐. 네.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시장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버티면 시장이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수익을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테마주가 계속 돌아가는 거에 눈 돌아가지 마시고 테마주를 사고 싶다라면 고점에서 사지 말고 아예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 사자. 어차피 돌아오면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운들 내시고 시장은 아직 바닥은 좀 멀은 것 같아요. 내일 또 여기서 옆으로 누워질지 또 올라가더라도 지금 2700 저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2700포인트 이상까지 넘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저 위치까지 넘어가는 때까지는 그냥 뭐 그냥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거나 아니면 홀딩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뭐 그냥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또 함부로 뭐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요. 그냥 조금씩 사서 모아 가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되실 거예요. 푹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향으로 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라이브 방송 시간이 바뀌었죠. 14시부터예요. 원래 13시 30분이었는데 14시부터 15시까지로 1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참고하시고요. 14시부터 방송하니까 또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또 방송을 하네 안 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달래줄 것도 없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은 뭐 계좌도 올라가는 날인데 그렇잖아요. 네, 달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또 이런데도 또 소외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 해드리는 거지. 네.
자,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특강을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공부를 뭐 스파르타식으로 시켜드리겠지만, 네. 특강을 못 들으시는 분들도요, 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무료 강의가 있어요. 그거라도 잘 시청하시면 그래도 뭔가 보이는 눈이 조금 더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고, 또 내 걸로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체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가 올라갈 겁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